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을 읽어 부의 지혜를 여는 곳,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 말고 보이지 않는 흡혈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미국의 부를 체계적으로 빨아들인 완벽하게 문서화된 부의 추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는 건 단순히 영상을 하나 더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융 IQ를 높이고 거대한 부의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게임의 룰을 꿰뚫어 보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간단한 패턴으로 작동합니다. 첫째, 미국 국민들이 기발한 기술을 발명합니다. 둘째,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셋째, 권력과 연결된 아주 소수의 집단이 그 기술을 슬쩍 가져가 사유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정작 그 기술의 비용을 댄 국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미군은 국가 안보가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입니다. 무려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7,000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소수의 방산업체들이 2조 달러, 약 2,800조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미국의 달러는요, 1913년부터 국민이 만든 화폐를 민간 은행 카르텔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빚으로 배를 불립니다. 그러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여러분의 세금으로 구제 금융을 받죠. 그동안 여러분의 저축은 휴지 조각이 되고요.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름, 날짜, 정확한 액수, 정부 기록까지 모든 것이 기록된 팩트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고열을 빨리게 되었는지, 그 흡혈귀는 누구였고 어떤 방식으로 부를 빼돌렸으며 그 막대한 부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부. 미국의 국고를 비운 전쟁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8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이 8조 달러는 전부 국민의 세금, 그리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이 얻은 게 뭘까요?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 살상 무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이었던 거죠. 20년간 2조 3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 허무하게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리비아는 대놓고 노예 시장이 열리는 실패한 국가가 되었고 시리아와 예멘은 각각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 아래 놓였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들 중 단 하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었죠. 7,000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전쟁 지역의 민간인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조 달러는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익을 봤을까요? 미국도, 군인도, 민간인도 아닙니다. 바로 방위산업체, 즉 방산업체들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여드리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의 상위 5개 방산업체는 정부 계약으로 2조 1천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루먼. 이 5개 회사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벌어들인
돈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주가는 3배 이상 폭등했고 임원들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임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사회에 앉아 있었고 누가 의회의 로비에서 전쟁을 계속하게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입니다. 그는 부통령이 되기 전 방산업체 헬리버튼의 CEO였습니다. 체니가 부통령이 된 2002년 헬리버튼의 정부 계약 수주액은 12억 달러였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 그 액수는 무려 395억 달러로 치솟습니다. 30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체니가 보유했던 헬리버튼의 스톡옵션 가치는 부통령 취임 당시 800만 달러에서 2005년 3,4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겁니다. 이건 전부 공개된 기록입니다. 이게 바로 회전문 인사 시스템입니다. 정부 고위 관리가 퇴임 후 감독 대상이었던 방산업체의 임원이 되고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다시 정부로 돌아옵니다. 이게 합법이라는 게 더 소름 돋는 사실이죠. 방산업체들은 지난 20년간 의회에 25억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썼습니다. 더 많은 군사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의원들은 예산을 승인해주고 퇴임 후에는 그 방산업체의 이사로 영입되어 수백만 달러를 법니다. 이 미친 사이클이 지난 70년간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를 경계하라고 절규에 가깝게 경고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부 미국을 노예로 만든 은행 시스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10년 11월 7명의 남자가 조지아주 지킬섬의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JP 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을 대표하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들은 가명을 쓰고 각자 다른 경로로 섬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의 통화 공급을 통제할 민간 은행 카르텔을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졌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란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계획은 연방준비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1913년 12월 23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됩니다. 훗날 이 법안에 서명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본의 아니게 내 나라를 망쳤다. 여러분, 연방준비제도는 이름과 달리 연방 소속이 아닙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민간은행들이 주주로 있는 완벽한 사기업입니다. 의회의 감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비밀리에 운영됩니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지금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사실상 연준 시스템의 진빚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빚에 대한 이자만 매년 1조 달러가 나갑니다. 이자는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채권을 보유한 민간은행들, 즉 연준의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이 붕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은 구제받습니다.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과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무려 16조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비밀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 대출은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이었죠.
은행들은 이 공짜 돈으로 국채를 사서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완벽한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동안 평범한 미국인 900만 가구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위기를 만든 자들은 구제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3부. 도둑맞은 기술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 DRP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국민의 세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어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공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간 기업들이 나타나 이것을 상업화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들은 대중이 돈을 대서 개발한 기술 위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들은 수천억 달러의 자산가가 되었죠. 그들은 기반 기술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인프라를 사유화했을 뿐이죠. 심지어 세금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110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도 연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GPS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20년간 120억 달러의 세금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무료로 공개했죠. 그러자 우버, 구글맵스 같은 기업들이 나타나 그 위에 수천억 달러 가치의 비즈니스를 세웠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기술, 우리가 먹는 수많은 신약들, 심지어 코로나 백신까지. 이 모든 것의 기초 연구는 국립보건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이 기술을 헐값에 라이선스 받아 특허를 낸 뒤 제조 원가 5달러짜리 약을 수만 달러에 팝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미국 국민이 세금을 통해 연구 자금을 댑니다. 대학과 정부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합니다. 민간 기업이 그것을 거의 공짜로 가져가 특허를 내고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수조 달러를 벌어들인 뒤 조세 피난처로 이익을 빼돌려 세금을 최소화합니다. 국민의 투자로 창출된 부가 고스란히 소수의 개인에게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4부.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갔는가? 1980년 미국 상위 1%는 국가 전체 부의 23%를 소유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34%를 소유합니다. 같은 기간 하위 50%의 자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의 생산성은 62% 증가했지만 실질 임금은 고작 17% 올랐습니다. 그 차액, 무려 47조 달러의 부는 노동자를 착취한 소유주와 경영진에게 돌아갔습니다. CEO의 연봉은 1965년 평균 노동자의 21배에서 오늘날 351배로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부어 경영진과 부유한 주주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그리고 36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산이 버뮤다나 케이맨 제도 같은 역에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월마트를 창업한 얼튼 가문은 2,470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지만 월마트 직원들은 너무 낮은 임금을 받아 매년 62억 달러어치의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월마트 직원들의 월급을 보조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부가 사라진 경로입니다. 노동자에게서 경영진에게로, 국내에서 해외 조세 피난처로, 공공부문에서 사적 개인에게로. 부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전되었을 뿐입니다. 결론.
누가 미국의 불을 빨아들였는가?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정부, 은행, 방산, 거대 기업을 오가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개인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그리고 기업 이사회를 자유롭게 오가는 금융 및 정치 엘리트 계급입니다. 그들은 8조 달러를 탕진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으로 미국을 내몰았고 그 대가로 방산업체들은 2조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들은 1913년에 민간은행이 공공의 비드로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GPS, 의료기술을 사유화하여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수조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어 있고 거래는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미국의 불을 빨아들여 은행, 국방, 기술, 무역 정책을 통제하는 수백 명의 개인들 손에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미국에 없습니다. 역의 계좌에, 중국 공장에, 아일랜드의 세금 장부에,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 있습니다. 불을 창조하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세금을 냈던 미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엘리트들이 수십억 달러를 챙겼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름과 숫자, 정부 기록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